요즘 카라미님 라멘 영상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게 나오. 나도 라멘은 꽤 좋아해서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566 라멘에 가서 먹어봄. 지록에는 처음이라 라면 대짜 면 300g, 야채양 많이, 마늘 많이, 새아브라 많이, 염도는 적당히 해서 주문해봄. 라면 만드는 과정을 찍었는데 면발 이빠에 넣고 손바닥만한 채쇼 얹고 위쪽에 진짜 위협적일 정도로 숙주가 올라가. 근데 그 위에 숙주가 또 올라가고 마늘을 쌓고 기름이 올라가더라. 누가 저렇게 무식하게 시키나 싶었는데 그게 바로 내 앞까지 배달되는 거임. 경악을 금치 못하고 돌려보는데 다행인 점은 내가 아침을 거의 안 먹었다는 점이었음. 위쪽에 돼지비계하고 숙주만 덜어내서 먹어봤는데 기름 자체가 고소한 데다 짭짤하게 간을 해놔서 갓 삶아서 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숙주와 기가 막히게 어울림. 마치 돼지기름에 볶은 숙주나물 느낌인데 국물은 돈코츠 라멘 특유의 진한 돼지향과 마늘향이 느껴지는 간장 맛이었음. 그런데 위쪽에 숙주를 계속 없애줘야 아래쪽에 면을 꺼낼 수라도 있겠다. 그래서 먹고 차슈도 먹어봤는데 두툼하고 야들야들하게 삶은 돼지 수육 같은 게 딴 데는 얇게 써는 걸 인심도 좋다 싶었어. 이제서 면까지 내려오니까 면 자체가 굵고 쫄깃하고 단단한 게 처음부터 면발이 불지 않게 노력한 느낌이라 아삭한 감이 살아있는 숙주하고 우두구둑한 면발이 제대로 된 콤비가 돼. 왜 지록의 라면에 팬이 그렇게 많은지 알 것 같아. 양 자체가 많으니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초생강이 베스트인 것 같아. 살짝 매콤하고 달콤 짭짤해서 느끼한 걸 엄청 많이 잡아준. 그렇게 순조롭게 앞접시에 덜어서 조금씩 먹어가던 중에 통후추를 넣었는데 후추 정도로는 느끼함을 잡긴 힘들더라고. 마요네즈를 넣어봤는데 그렇게 추천은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초생강만 같이 곁들이기로 한. 마지막 한 젓가락 분량까지 전부 클리어하는데 성공했지만 아무래도 국물까지 먹으면 진짜 배 터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먹어.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주택가로 계속 전진하다 보면 566 라멘 나오니까 길은 어렵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인도식 초코부침개 먹은 썰을 풀어보겠어. 900원짜리 핫도그와 7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어본 적 있어. 여기는 이케아 고향점인데 여름을 맞아서 700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그런데 핫도그가 1000원이고 베지 핫도그가 900원이라 당장 주문함. 핫도그 크기 자체는 크게 찍혔지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푸티 사이즈이고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면 이렇게 딱 콘만 줘서 당황스러워. 하지만 옆쪽 기계에 가서 콘을 얹고 녹색 버튼을 누르면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시스템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면 전형적인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7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가성비라서 먹으면서도 이 가격에 옆집이면 맨날 왔겠다 싶어. 하지만 진짜 배기는 핫도그인데 난 베지도그를 추천함. 이유를 말하기 전에 파운틴에서 머스타드와 케첩을 부어주고 소시지 핫도그부터 한입 먹으면서 평가하면 정확히 제가 파는 맛이. 크기는 작지만 소시지도 제대로 되어 있고 올라간 양파 튀김은 바삭함. 빵 자체도 부드럽고 간식으로 먹기에 제격이라는 느낌이. 그런데 솔직히 베지도그가 놀라웠는데 내 편견을 깨부숴줘. 우리가 흔히 채식은 맛이 없다고 생각할 텐데 이 베지도그는 고소하고 달달해서 부침개 테두리만 뭉쳐놓은 느낌이. 달달바삭한 양파 튀김에 새콤달달한 케첩과 매콤한 머스타드로 뒤를 받쳐주니까 채식 핫도그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꼬소로만 하나의 별식 느낌이. 가는 길은 7728 버스 타고 도래울마을 정거장에서 내린 다음 정면으로 쭉 걸어가면 이케아가 나오니까 찾기 쉬울 거고 이번에 대만 여행에 도전할 건데 자세한 설명은 댓글에 하겠습니다. 님들 혹시 인도에서는 도나스도 카레에 찍어 먹는다는 걸 알고 있어? 한국인의 영원한 지식에 보고 나무위키에서 남인도 요리를 검색하면 발견할 수 있는 메두바다는 인도에서 아침 식사 겸 간식 포지션의 도나스라. 도나스 옆에 산발 카레 소스가 있고 토마토, 코리앤더, 코코넛 처트니를 요 도나스에 찍어 먹는 거임. 근데 이 경쾌하다 못해 부서질 것 같은 바삭한 소리 들림? 이 바삭바삭해 보이는 도넛을 잘라보면 안쪽은 의외로 푹신한데 어묵같이 쫀쫀한 느낌이. 여기에 어묵을 넣지 말란 법이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감자와 콩가루와 쌀가루로 만드는 거고 향을 맡아봐도 매콤하면서 고소로만 감자향이 나. 먹어보면 폭신폭신한 식감의 생지에서 농축된 감자의 진한 풍미가 느껴지. 이게 도나스용 산발 소스인데 먹어보면 얼큰한 맛이 고소한 맛과 공존하. 도나스가 푹 젖을 정도로 담갔다가 한입 삭혀주면 한국인의 도나스에 대한 관념을 정면으로 규탄하는 노골적인 감자 풍미에 구수하고 얼큰한 코리의 조화가 느껴지. 그리고 사라바나 밥안에서 처트니는 메뉴에 따라 조금씩 맛을 어레인지하나보. 메두바다와 함께 나온 코코넛 처트니는 단맛과 코코넛 향이 강한. 코리앤더 처트니는 고추가 약간 들어갔는지 살짝 매콤하지만 약간의 고소향과 고소한 맛이 조화 코팅하듯 발라먹어.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토마토 처트니는 감칠맛 폭탄인데 감자와 케첩은 국룰인 거 알지? 예상 그대로 잘 어울림. 린도린도 카레 도나스 메두바다는 이태원역 2번 출구 사라바나 밥안에 있음. 내 머리통만한 엄청난 양의 라멘을 싹 다 비우면서 그저께 먹은 라멘 대짜와 비교해보겠어. 그저께 카라미님과 GPT님의 홍대 입구 566 라멘 도전기를 보고 나도 라멘 대짜를 국물까지 먹었단 말이지. 그때 나는 시루나시를 보았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홀린 듯이 면 300g, 야채양 많이, 마늘 많이, 새아브라 많이를 주문했단 말이지. 만드는 과정은 농축 스프와 면발 위에 숙주를 폭력적으로 올리고 마늘 크게 2스푼에 새아브라가 올라가는 건 같지만 후추를 듬뿍 뿌리고 마늘칩이 또 올리는 게 차이점이. 당연히 아침은 안 먹었지만 핸드폰보다 높고 내 머리통만한 라멘은 압박적이었단 말이지. 내가 봤을 때 시루나시 버전을 기존 라멘과 가르는 가장 큰 포인트는 농후한 돼지기름 맛임. 라멘이 국물과 면과 고명의 조화를 어느 정도 고려했다면 시루나시는 정말 겨울얼음처럼 투명하고 직관적으로 돼지 육수와 기름 맛에 집중했음. 혀에 거의 접착제처럼 달라붙는 찐득하게 농축된 돼지 육수와 육수를 흠뻑 빨아들인 쫄깃한 면에 압도적인 감칠맛과 짠맛이 라멘 버전과는 색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줌. 한번 초생강과 같이 먹어봤는데 초생강도 좋지만 다시마 식초와 같이 먹기를 추천함. 아래에 깔린 면발을 뒤집어 김이 풀풀 날 때 한 젓가락 꺼내 아삭한 숙주와 같이 먹을 때 다시마 식초를 조금 뿌리면 산미가 느끼함을 잡고 감칠맛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농후한 돼지 육수가 거의 액체 족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찐득해지는 것도 마음에 들고 기본적으로 진한 맛을 좋아하는데 농축된 젤라틴과 잡내 하나 없는 세련된 돼지 맛이 매력 포인트인. 그릇에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라면은 퍼포먼스라고 보면 되고 맛에 집중하면 라멘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돼지고기라는 재료를 정말 잘 살린. 결론적으로 566 라멘의 시루나시 버전은 내 인생 라면이며 위치는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주택가 쪽으로 10분 걸어가면 나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파이브가이즈 햄버거 먹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님들 혹시 남아공식 6% 주먹밥 만들어서 콜라랑 먹어본 적 있어? 이건 빌통이라고 남아공식 6%인데 구독자님이 선물해주셨고 원조 빌통은 야생동물 고기를 향신료를 발라 저장하는 수단이었다고 함. 이게 한국 육포하고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육포와 다르게 기름이 살짝 떠있는 쫄깃말랑 야들야들한 생햄에 가깝기 때문이. 그래서 간장 설탕을 쓰고 바짝 말려놓은 한국식 육포가 아니라 설탕이 배제돼서 단맛이 없고
맛있고 식초, 소금, 우스터 소스가 들어가서 짭조름하면서 산미가 받쳐주는데 단맛이 있으면 딱이겠더라고. 술은 안 마셔서 펩시제로 라임 맛과 같이 먹어봤는데 탄산의 알싸함과 단맛이 짭조름한 고기와 궁합이 딱 맞아 떨어져서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나오. 술을 좋아한다면 맥주가 생각날 텐데 그것도 괜찮을 듯. 근데 고기는 밥과 먹는 게 제일 좋지 않음? 그래서 밥을 준비해서 빌통이랑 먹어볼 거임. 밥을 잘 뭉쳐서 빌통을 올려 한 입 삭해주니 역시나 꼬들꼬들한 흰쌀밥에 쫀득쫀득한 고기라니 이건 뭐참. 손에 달라붙어서 들기름을 칠해주니까 김밥 말 때 기름 넣듯이 고소로마니 짭조름하니 감탄스러운 맛이 나오는 거임. 들기름이 대성공이니 단맛으로 허니머스터드랑은 어떤가 싶었지. 들기름 흰쌀밥에 빌통을 얹고 허니머스터드 떨궈준 다음 쏙 넣으니까 쫀득하고 짭조름한 고기의 달달한 소스가 흰쌀밥과 뭉쳐서 나오는 핵폭탄급 시너지가 나고. 그러니 만약 빌통을 산다면 술과도 먹지만 무엇보다도 밥과 함께 먹어보사. 님들 혹시 왕뚜껑 라면과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합체시켜서 먹어본 적 있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냐면 트렌드클릭 채널에서 일본에 유행하는 왕뚜껑 먹는 방법을 보고 좋아요 9천 찍으면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이. 근데 댓글에서 좋아요 9천이라니 할 생각 없는 거냐 쫄보냐고 놀리더라고. 그래서 대답해줄 필요성을 느낀. 빵빠레하고 왕뚜껑을 사온 다음 뚜따은 다음에 스프 넣고 후레이크 넣고 물 500ml를 잘 끓인 다음에 미리 준비해둔 왕뚜껑에 투입하고 3분 정도 기다려줬다가 약간 저어준 다음에 준비해놓은 빵빠레를 따서 한 20초 정도 망설이다가 라면 위에 얹어줌. 그릇 들고 웃고 있는데 실은 이게 맞나 싶었지만 어쨌건 한 젓가락 들어봄. 아이스크림 안 묻은 곳을 먹어보면 그냥 사발면 맛인데 아이스크림을 잘라서 라면에 얹은 다음 먹어보니까 구제불능의 괴식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냥 먹을만 했어. 근데 아이스크림이 엄청나게 빨리 녹긴 하더란 말이지. 이걸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매콤한 콘스프 맛이 난다는 말은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냥 짭짤한 왕뚜껑에 살짝 단맛이 추가된 정도임. 왕뚜껑 자체가 라면만큼이나 짭짤한데다 한국인의 매운맛이 더해져서 맵고 짠맛이 강한 게 일본인 입맛에 좀 강한데 아이스크림이 들어가서 매운맛을 잡은 정도가 아니었을까 함. 아무튼 마지막 한 입까지 잘 먹긴 했고 만약에 이 영상도 좋아요가 9,000개가 넘는다면 집 근처 젤라또 집에서 바닐라 젤라또를 가져와서 넣어볼 생각은 있어. 육식맨님 영상에 흥미로운 게 나왔는데 흑백리뷰님도 마쌍무님도 이미 다뤘더라고. 그래서 나도 육식맨의 커리버스트 리뷰해보려고. 근데 영상에 감자튀김이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노브랜드버거 감자튀김 대짜도 사왔는데 맛있더라. 제일 먼저 소세지 봉지를 까고 카레 케첩을 꺼내서 쪽 빨아 먹어봤는데 이게 독특한 케첩에 매운 카레가루와 물엿을 섞은 맛인데 단맛이 강하면서도 신기하게 한국인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카레의 맛이 나. 이걸 물에 삶고 기름에 튀겨 먹을 예정인데 물에 넣기 전에 향부터 맡아보니 확실히 훈연향이 올라오더라.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치고 꺼내면 김 펄펄 나는 게 먹을 준비 끝나고 프라이팬을 준비해서 기름 두르고 소세지 올려 마이야르가 올라올 때까지 구우면 되는 거임. 삶은 게 맛있을지 튀긴 게 맛있을지 비교할 건데 영상대로 감자튀김을 올려주면 먹을 준비는 끝나. 삶은 거 먹을 때 깜짝 놀란 게 방금 소리 들었어. 경쾌하게 케이싱이 터져나가는 소리가 감탄스러웠고 돼지고기 입자가 꽤 굵게 씹히는 평범하게 잘 만든 소세지. 그리고 평범한 소세지에 강렬한 개성을 주는 게 카레 케첩인데 향신료가 영어로 스파이스고 거기에 Y를 붙여서 매운 걸 스파이스라 하잖아. 카레 케첩이 말 그대로 그 스파이스함을 단맛과 매운맛과 함께 잘 전달해주는 느낌이. 동시에 평범한 케첩을 먹어보면 단맛만 느껴진다는 점으로 명징하게 대조돼. 감자튀김을 곁들인 것도 빵이나 밥이 줄 수 없는 튀김만의 독특한 고소함과 짠맛 때문인 듯 하더라. 기름에 튀긴 소세지도 먹어봤는데 충분히 맛있지만 개인적으로 물에 삶는 게 맛있었어. 기름과 맞닿은 케이싱이 터지면서 경탄스러운 탄력이 없어지고 소세지 자체가 커리 케첩의 스파이시함을 이겨내기 위해 좀 더 기름진 편인데 거기에 기름을 더해서 너무 묵직해지기 때문이. 근데 커리버스트라면 진짜 카레와 함께 먹어봐야 하지 않겠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린도린도 차파티 촐레와 물에 삶은 소시지를 같이 먹어볼 거임. 승우 아빠님 영상을 무척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예전부터 궁금했던 프렌치 어니언 수프를 극찬하시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먹으러 가봤는데 인생 탑급으로 녹진한 수프와 레전설급 빵을 반드시 먹어보라고 추천하겠어. 수프 안쪽을 저어보면 녹진하고 맑은 캐러멜색 국물 안쪽 토스트 위에 인정사정 없이 올라간 치즈의 향연을 볼 수 있고 요걸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나는 눈을 땡그랗게 뜰 수밖에 없었어. 국물 안에는 오랜 시간을 아낌없이 들여 갈색으로 졸여낸 양파의 당분이 듬뿍 녹아들어 있고 그 단맛을 치즈에 감칠맛이 폭력적으로 끌어올려줘. 승우 아빠님이 맑은 대진하다고 한 그 느낌이 머리에 곧장 꽂혔고 국물을 맛본 순간 이건 빵을 반드시 찍어 먹어야 한다는 운명 같은 계시가 내려옴. 겉은 유리처럼 단단한데 고소하게 바작바작 바스러지는 사워도우 빵을 찢어 국물에 푹 담가서 먹으니까 치즈향과 구수한 양파의 새콤한 사워도우의 맛이 더해지고 부드럽게 풀어진 국물의 단단한 식감이 더해져서 굉장한 조화를 만들어내. 특히 수프 안쪽에 국물을 빨아먹은 토스트는 치즈가 엉길 대로 엉겨서 녹진한 풍미를 자아내는데 거기에 다시 빵을 찢어 넣어 수프를 흠뻑 흡수시켜 국빵을 만든 다음 그 김이 펄펄 나는 국빵을 한 스푼 퍼먹으면 오랜 시간 성의 있게 볶아낸 양파가 만들어내는 깊은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돼. 그런데 승호 아빠님이 가셨을 때 빵이 없어서 서운했다고 했는데 이 빵과 어니언 수프를 같이 먹기 위해서 한 번쯤 다시 가도 좋을 것 같고 이 감칠맛 나고 짭조름한 다시마 버터를 빵 위에 떡칠해서 먹는 것 또한 별미였기 때문이. 아트화동은 연남동 버스 정거장에서 명지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다리 앞에서 좌회전하고 3분만 걸으면 나오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인생에서 가장 맛있던 빠떼 먹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승호 아빠님 영상을 재미있게 보는데 닭간 빠떼라는 게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순대 간마다니 순대에 나온 간에 버터가 듬뿍 들어가서 전혀 퍽퍽하지 않은데 진한 철분의 풍미를 내는데 복숭아의 단맛과 헤이즐넛의 쌉쌀한 맛이 녹진하게 부스러지는 스프레드 같은 식감과 맛을 강하게 뒷받침해준 비린맛 하나 없이 고소한 고기로 만든 버터가 입안에서 살살 녹아가는 느낌이라 개눈 감추듯 먹었고 이걸 빵과 먹지 않으면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어 빵을 시킨 다음 접시에 고여있는 올리브유와 비트채즙에 빠떼와 복숭아를 올려 한 입에 넣으니 이게 맞음. 내가 볼 때 정확하게 맛있게 먹는 방법은 처음에는 닭간 빠떼의 진한 고기맛과 헤이즐넛의 쌉쌀하고 고소한 맛과 복숭아의 단맛을 한 번에 스푼으로 떠서 입안에 굴려가며 음미한 다음 빵 두 쪽과 다시마 버터를 주문해서 버터를 얇게 펴바른 빵 위에 빠떼를 두툼하게 올려서 다시 먹는 거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치즈치즈한 시저 샐러드 먹은 썰을 풀어보겠음. 승빠님 영상을 재밌게 보던 중 시저 샐러드를 꼽으면서 제일 좋아하신다 했단 말이지. 그래서 당장 가서 먹어봤는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또 상당히 맛있더라고. 튀김
튀긴 수란 아래 하얗게 깔려있는 게 전부 다 치즈인데 이제 제 겁니다. 거기에 길쭉하게 썬 치즈까지 올라가. 입고소름하게 튀겨진 수란의 노른자 흘러내리는 자태를 목도하삼. 이 수란을 샐러드 위에 올리고 말린 생햄을 올려준 다음 한 입 먹으면 입안이 쩡할 정도로 치즈의 소금기가 느껴지다가 감칠맛과 함께 마요네즈 같은 렌치 소스의 맛이 느껴지고 베이비 로메인의 아삭한 식감이 느껴지. 이게 감칠맛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 내가 보통 잘 안 먹는 방울토마토가 거의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하. 전반적으로 치즈가 주인공이라고 생각될 만큼 듬뿍 올라가고 짭짤한 생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진한 맛의 샐러드를 할 수 있겠어. 따라서 와인과 상당히 궁합이 좋은 안주라고 할 수 있겠고, 와인과 함께가 아니더라도 바삭한 빵과 함께 먹는다면 굉장한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 보이. 아트화동은 연남동 버스 정거장에서 명지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다리 앞에서 좌회전하고 3분만 걸으면 나오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육식맨의 커리버스트를 인도 카레 통조림과 먹어보겠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6년을 살다 왔다는데 바이스버스트를 먹고 완전 독일 맛이라고 인증했단 말이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자마자 주문해서 도착했으니 먹어볼 거임. 봉투를 열어보면 고기 향과 약간의 파슬리 향이 나는 이 바이스버스트를 홀그레인 머스터드와 꿀을 섞은 다음 바이에른식으로 프레첼과 같이 먹을 거란 말이지. 설명서에 나온 대로 끓는 물을 준비한 다음 팔팔 끓는 물에 바이스버스트를 투하하고 약한 불에서 6분 정도 데치면 먹을 준비는 끝나. 그걸 접시에 얹고 소스를 준비할 건데 홀그레인 머스터드 2스푼을 때려넣고 동일한 분량의 벌꿀을 넣은 다음 짤 저어주면 머스터드의 매콤함이 벌꿀의 달콤함과 섞인 좀 더 고급 버전의 허니 머스터드가 완성되는 거임. 프레첼과 소세지의 소스까지 준비가 끝났고 소세지 단면을 갈라서 보면 안쪽에 점점이 박혀있는 초록색 파슬리 보임. 요걸 잘 썰어서 먹을 준비를 할 건데 ASMR 들어봐야지. 독일 본토에서는 껍질을 벗긴다던데 이건 그 정도로 질기진 않은 것 같고 씹을 때 소리 들림? 아주 그냥 쫀쫀하고 탱글탱글함이 미쳐 돌아가는 수준이. 고기를 어묵에 가깝게 갈아서 순수하게 부드럽고 탱글한 맛으로 먹는 파슬리 향이 강한 소시지인데 한국 소세지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 소세지에 꼭 들어가는 단맛이 없다는 거임. 그런 이유에서 이 허니 머스터드가 필요한 건가 봄. 이 탱글탱글하지만 맛이 약한 소세지에 디jon 머스터드에 매운맛과 벌꿀의 단맛의 겨자씨 오독오독하게 씹는 맛까지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개성적인 맛으로 변모하는 거임. 단박에 왜 이렇게 먹는지 알 수 있을 만큼 탱글한 식감과 매콤달달한 맛이 잘 어울리는데 이걸 동네 빵집에서 사온 프레첼과 같이 먹으면 상황이 또 강렬하게 바뀌. 그 자체로도 씹는 맛과 구수한 맛이 있는 빵에 탱글탱글한 고기와 매콤달달한 소스를 함께 먹는다고 상상해보자. 씹는 맛이 출중한 프레첼에 탱글한 고기는 이건 뭐 반드시 먹어봐야 할 조합임. 맛이 깊네. 요즘 소금빵에 피콜을 넣어 먹는 게 유행이라서 하겐다즈는 어떨까 해서 가져. 우선 아이스크림을 따서 한 입 먹어주면 이렇게 ASMR이 만들어지는 각인데 맛 자체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초코 코팅한 거라 충분히 상상 가능한 범주였음. 집 근처 베이커리에서 소금빵을 사온 다음 이것도 ASMR 한번 갈겨주고 나서 꼬다리를 날려줄 거야.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안쪽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크림빵처럼 먹는 거라. 꼬다리를 따놓은 소금빵에다가 티코 아이스크림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맞나 싶지만 아무튼 넣어보. 이걸 한 입 가득 집어넣고 폭풍 먹방을 갈겨주면 이게 왜 어울리? 소금빵 자체가 바삭한 편인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크림처럼 기능하고 초콜릿은 바삭한 식감을 부여해서 단짠단짠 바삭한 아이스 소금빵이 되는 거임. 혹시 시도할 거면 소금빵 절반 뚝 잘라서 한 쪽씩 끼워 먹는 걸 추천함. 쌉쌀한 아메리카노랑도 잘 어울리고 청량음료만 빼면 뭐든 무난무난할 것 같은 맛이. 그럼 하겐다즈 비싼 건 더 맛있을지 해봐야겠지. 근데 까보니까 사이즈가 티코와 비교했을 때 소금빵이 넣기에 큰 거임. 그래도 그냥 소금빵 잡고 꼬다리 날려버리고 공간 만든 다음에 쑤셔 넣으니까 들어가긴 하고 막대기도 비트로 빼면 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니까 소리가 잘 들리? 초콜릿이 좀 더 두꺼운 데다 맛이 좀 더 진한 걸 보면 비싼 건 다르긴 다르더라. 소금빵과 함께 먹어봐도 두께감 있게 부서지는 데다 말차에 살짝 쌉쌀한 맛까지 더해지니까 여러모로 괜찮아. 티코와 하겐다즈를 비교한다면 여러모로 하겐다즈가 나으니까 한여름 더위를 잠깐 날려줄 하겐다즈 소금빵을 추천함. 아!